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요. 베이스는 간단합니다. 베이스 간단해요. 베이스는 베이스 기타를 뭘로 연주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너무 많이 천차만별이에요. 좀 비싼 모델이 있고 싼 모델이 있잖아요. 확실히 비싼 모델이 좋아요. 예. 그리고 베이스는 연주를 잘해야 돼요. 베이스 연주를 잘 못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눈물이 나오죠. 예. 근데 일단 그런 거 다 이제 감안하고 베이스 잡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스도 똑같이 이제 레벨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레벨이 좀 크네요. 마이너스 10이니까 좀 줄일게요.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하고 베이스는 서브우퍼에 소리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서브우퍼에 들어가는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킥하고 베이스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영상 만들어서 재생해야 되잖아요. SOV라고. 영상물이나 우리가 음악 같은 거 틀 때는 서브우퍼의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거를 빼고는 찬양팀에서 나오는 소리는 킥하고 베이스만 들어가면 돼요. 예, 크게. 그래서 제가 베이스 소리를 서브우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우퍼에 올렸는데 막 소리가 나죠. 막 떠는 소리 나죠. 그게 왜냐면 이제 얘하고 받쳐져 있는 프레임에서 떠는 소리예요. 이 진동이 막 울리니까.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트는 걸잖아요. 게이트 거는 거 없어요. 컴프레셔만 겁니다. 이 베이스를 컴프레셔 걸 때 팁이 하나 있다면 계속 연주를 하잖아요. 일반 연주를 하잖아요. 할 때 컴프레셔가 계속 먹고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소리만 클 때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일반 연주할 때도 계속 컴프레서가 먹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먹히고 있는 상황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저기 컴프레셔 트레솔더 옆에 게인 리렉션 GR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빨간색이 컴프레서를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저 빨간색 부분, 빨간색이 그래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연주할 때도 계속 저 컴프레서가 계속 작동될 수 있게. 디지털 믹서에는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왜 컴프레서가 먹는지 안 먹는지. 네, 계속 먹고 있죠. 네. 네.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EQ를 건들 때는 로우 컷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로우 컷을 살짝 칩니다. 마이너스 이 50에서 60Hz 사이까지. 네. 그래서 얘를 한 60 요 정도까지 해서 칩니다. 네. 자. 요거 했을 때랑 요거랑 이게 로우 컷을 쳤을 때하고 안 쳤을 때하고 좀 달라요. 이 로우 컷은 쳤긴 쳤는데 서브우퍼하고 스피커에서는 소리는 계속 나와요. 저 여기. 그런데 60Hz 미만의 뭐 한 40Hz 이런 것들이 약간 불쾌감을 주는 저음들이 조금 발생될 수 있어요. 얘는 거의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60 정도로 치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한 120 정도에서 약간 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 정도로 해서 120 정도로 해서 살짝 커트를 해줘요. 네. 그리고 900Hz 있어요. 900Hz. 이거를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시죠. 네, 60Hz고 110, 12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커트하고 저 900에서 1kHz 사이를 그냥 커트. 예. 예. 그냥 커트하세요. 예. 예. 커트하세요. 그러면은 커트. 그리고 이제 그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이제 같이 열어서 밸런스 체크를 합니다. 자.
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제 킥하고 베이스하고 같이 딱 쳤을 때 뭐라 해야 되나, 킥이 어택을 딱 주면은 베이스가 밑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저역을 감싼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저거 하지 않게 베이스가 너무 튀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그 음악에서 밑에를 굳건히 잘 받치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만 딱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뭘 받친다는 거야?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제가 표현력이 떨어져요. 자, 이제 베이스 했으니까 일렉 해야죠. 일렉. 자, 일렉도 되게 간단합니다. 일렉도 자, 이거는 마이크가 많이 타고 들어오죠. 왠지 아세요? 일렉 앰프에다 마이킹을 했으니까 주변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도 게이트 안 쳐요. 게이트 쓰지 않고 컴프레셔 작동합니다. 근데 컴프레셔가 어느 작동이냐? 이렇게 일렉을 쳤을 때 아까 빰빰빰빰빰 했잖아요. 이럴 때 이게 너무 높게 그 데시벨이 높은 부분들을 살짝만 눌러준다라는 개념으로, 너무 많이 그 컴프레서가 먹히면은 일렉이 앞으로 좀 이렇게 양념치듯이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뒤로. 그러니까는 컴프레서는 걸 때 약간 이렇게 찌르는 대역들만 좀 정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로우 컷 쳐야 되고요. 로우 컷 치시고, 예, 그 일렉 EQ는 거의 로우 컷만 거의 치면 되거든요. 로우 컷 한 110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 고음역대를
여기서 보이겠지만은 저 중역에 900하고 1kg 대역 있어요. 900에서 1kg 대역을 그냥 의도적으로 팝니다. 예. 그러면 일렉 소리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중저역하고 중고역하고 이게 싹 분리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 1kg 대역 그쪽의 일렉 소리가 뭐라 해야 되나 듣기가 조금 거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보컬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공간을 보컬한테 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한 1kg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주면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막 근데 일렉 소리가 이거는 일렉 소리가 녹음이 잘 된 건데 그 막 너무 부한 경우가 있어요. 예, 너무 부하면은 이제 로우를 좀 쳐야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앰프에서 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톤을 좀 조절을 한다든가. 예. 그래서 일렉 소리가 이상한데라고 싶으면은 먼저 앰프에 가가지고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이킹 할 때도 앰프 마이킹 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가겠다. 앰프가 스피커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보통 스피커 야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이킹을 되는데 스피커 가생이에 대해 될까요? 가운데에 대해 될까요? 중간에 대해 될까요? 네? 중간. 아까쯤에 좀 들으셔가지고 이 가운데 되면은요 소리가 너무 중저역이 많아요. 네, 뭐 이런 소리 나요. 근데 너무 끝으로 갖다 놓으면은 중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 스피커의 약간 가운데 쪽으로 향해서 이제 마이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어봤는데 좀 이상해? 그 마이크 위치가 잘 가 있는지, 그리고 스피커가 일렉 앰프가 여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마이킹할 때 이렇게 떨어뜨려서 마이킹하면 안 돼요. 앰프에 바짝 붙여가지고. 예, 앰프에 그릴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바짝 붙여서 가운데에 딱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렉 앰프에 나오는 소리도 듣지만 주변에서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얘를 더 가까이 붙이면은 게인을 조금만 당겨도 일렉 소리는 크게 들리고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는 좀 작게 들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킹 위치가 어떻게 하는지. 네, 일렉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는 제일 쉬워요. 컴프 안 해도 돼요. 게이트 안 해도 됩니다. 레벨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엔지니어하고 키보드 연주자하고 맨날 싸우죠. 왜냐? 계속 볼륨이 올라가거든요. 키보드 연주자 안 들린다고 계속 볼륨 올려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는 계속 볼륨이 올라가니까 계속 내리죠. 그럼 계속 볼륨 가지고 싸움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딱 키보드 연주자는 볼륨을 이제 키보드 만약에 한 중간 50% 놨다, 건들지 마시오. 네. 그 대신 모니터 빠방하게 주고 그냥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메인 키보드는 딱 중심을 잡고 가야죠. 그리고 컴프레서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볼륨 조절만 딱 돼 있으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 EQ도 조절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로우 컷 100만 딱 치고 그냥 갑니다. 그 대신 이제 리버브를 살짝 주는 경우가 있어요. 키보드 리버브 살짝 주면은 블링블링해져요. 예, 피아노 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냥
갑니다. 자, 메인 키보드. 뭐 지금도 소리가 좋은데요, 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 키보드마다 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키보드는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들어도 소리가 좀 이상할 경우가 있어요. 너무 저음이 많나? 그럴 경우에는 저음을 커트를 해야죠. 그건 이제 들어보시고 저음이 많다? 저음을 커트. 고음이 많다? 고음을 좀 커트. 네. 하면 되고 세컨 건반. 세컨 건반도 다 필요 없습니다. 로커 100 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뭐 컴프레서 없어도 돼요. 네. 네. 근데 세컨 건반은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볼륨을 내가 뭐 마이너스 18 맞추고 페이더를 딱 가운데 놓잖아요. 메인 키보드랑 볼륨이 똑같아요. 볼륨도 똑같고 페이더 위치도 똑같이 0, 0 해가지고 딱 놨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세컨 건반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세컨 건반은 엔지니어가 곡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너무 튀면은 안 좋거든요. 세컨 건반이. 그래서 곡마다 내릴 땐 좀 내려주고 올릴 때는 올려주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되고 어쿠스틱 기타. 네.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 할까요?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통기타는 많이 치시니까. 자, 통기타도 똑같습니다. 통기타도 너무 기타를 못 쳤어요. 통기타를 너무 못 치셨어.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음반을 받아보고 한번 가믹싱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세션은 너무 좋은데 어쿠스틱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쿠스틱을 빼고 이제 믹싱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 엔지니어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쿠스틱을 넣는 게 예배 때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 때 별로 어쿠스틱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내려야죠. 네. 목사님, 전사님 모르게. 모르게. 모니터는 나와요? 모니터는 나오는데 넥슨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걸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어쿠스틱은 일단은 컴프레서 겁니다. 컴프레서 거는데 이게 막 세게 칠 때 이게 좀 이렇게 피크되는 성분, 세게 칠 때 약간 좀 도드라지는 성분을 눌러준다라고 생각해서 컴프를 걸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도 소리가 천차만별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튜닝이에요. 튜닝. 예, 튜닝을 정말 잘해놓고 써야 돼요. 튜닝 잘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팀에 예배팀 있을 때 엔지니어 딱 차잖아요. 어쿠스틱 치잖아요. 제일 먼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튜닝이 잘 됐는지 봐요. 딱 들어보면은 튜닝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튜닝 먼저 하시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보고 EQ를 하는데 로우 컷은 한 110, 120 이 정도 쳐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면은 이게 하이 성분보다 약간 중저역 성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어쿠스틱이 찬양팀한테 다 세션을 열고, 어쿠스틱은 뭐냐면은요, 약간 찰랑찰랑 하는 소리거든요. 예, 사각사각 하는 소리. 이게 성분은 어떤 성분이에요? 중고역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중저역은 좀 날려도 좋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깔끔하게 나온다. 깔끔하게 이제 그 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가 있는 소리보다는 깔끔한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작게 뿌리듯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저역이 많아요. 이것도 많은 거라서. 이렇게 하고 리버브 씁니다. 리버브를 써요. 리버브 한번 써보죠. 리버브 쓸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악기는 다 끝났어요. 악기는 이제 개별 소리를 다 잡았죠. 그러면은 이제 연주를 해서 밸런스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랑 완전 틀리죠?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스네어의 리버브가 너무 드라이해요. 네, 그래서 스네어 리버브가 잘 안 먹는 느낌이거든요. 보니까 하면서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일렉하고 서브 건반은 그때그때마다 조절해준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컬을 한번 입혀볼게요. 여기에서 자, 보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싱어는요, 어느 정도만 이 볼륨만 나오면 구할은 리버브입니다. 이게 팁이에요, 진짜. 리버브를 잘 쓰면은 진짜 고급져요. 예, 리버브를 잘 쓰면은 진짜 고급지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 보컬은 하고 리버브를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촉촉하게 잘 담가서 쓰면 됩니다. 저희는 담근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잘 쓰면은 되게 소리가 고급지게 들려요. 네. 요즘 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이 사운드에서 뭐가 닿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드럼 잡고 나머지는 이제 드럼 잡고 베이스 얹히고 일렉 얹히고 키보드 얹히고 이제 보컬 얹히고 하잖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음악을 딱 이렇게 믹스해서 들었을 때 어느 게 좋아야 음향이 좋다라고 느껴질까요? 뭐 밸런스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딱 두 가지예요. 일단은 인도자 소리가 명료하게 잘 들려야 돼요. 이거는 그 불변의 법칙. 우리 콘서트 할 때도 가수 목소리가 명확하게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기본이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딱 사운드 좋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딱 어디냐면요, 킥이에요. 네. 킥하고 스네어. 이 킥하고 스네어만 잘 잡아도 음악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킥하고 스네어. 나머지는 얹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조절하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제 킥하고 스네어의 그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간 건데 확실하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고,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분리하고 밸런스 잡고 하면은 사운드가 확실하게 좋아진다. 이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찬양할 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하고 이제 볼륨 조절을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의 강의는 유튜브 스트리밍이에요. 이제 원래 내정되어 있던 거는. 근데 유튜브로 방송하시는 교회 있으신가요? 지금? 다 온라인 방송 하시죠? 코로나 때 다 온라인 하시죠. 지금도 하시는 교회도 있고 겸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유튜브 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가장 속삭이는 게 뭐예요? 가장 속삭이는 거. 이제 음향, 이제 뭐 영상 음향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제일 컴플레인이 뭔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를 해서 딱 켰어요. 내 핸드폰을 볼륨을 끝까지 올렸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 그죠?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립니다. 왜? 교회에서는 스피커가 잘 들리는데 왜 유튜브만 보면은 왜 소리가 안 들리는가? 또 찬양팀 할 때는 또 소리가 크니까 찬양팀은 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안 들리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콘솔에서 막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소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딱 랩에 맞춰가지고 스피커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유튜브에 넣어요. 이렇게 컴퓨터에 소리를, 그 소리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그 만약 얘 스피커에서 소리를 레벨을 쫙 올려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라우드니스 레벨이라고 있어요. 라우드니스 레벨은 사람이 이제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라우드니스 레벨에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 사람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레벨 이거 설명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기준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가 이제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송을 해주잖아요. 그 오디오 규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예요. 마이너스 14 dB.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LKFS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상파 TV에서 보는 볼륨 있잖아요. TV에서 나오는 볼륨은 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TV에서 방송한 거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볼륨 끝까지 키워도 잘 안 들려요.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이런 모바일 기기나 유튜브나 이런 거는 그 레벨의 기준이 마이너스 14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방송은 마이너스 24. 자, 이 콘솔에서 예를 들어서 막 0dB까지 꾹쭉쭉, 그러니까 마이너스 18dB까지 레퍼런스 맞춰가지고 보내잖아요. 얘를 보내면은 라우드니스 레벨로 환산을 하게 되면 몇 dB 되면은 마이너스 22, 24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5dB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유튜브는 마이너스 14로 제공을 해야만, 그 레벨로 제공을 해야만 내가 볼륨을 절반 정도만 키워도 잘 들리게 돼요. 근데 그대로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dB가 낮은 거예요. 10dB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거를 써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잘 들리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무릎의 답은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겠어요.
예. 그게요. 법은 방송은 법이에요. 그 마이너스 22dB를 넘어가면은 벌금을 내요. 방송은.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유튜브, 뭐 디즈니 요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들은 멜론, 음악 스트리밍, 뭐 타이달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거의 정해진 게 마이너스 14dB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방송에서 막 음악 프로그램을 쫙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기가요 프로그램을 쫙 했어요. 근데 유튜브로 그거를 클립을 해가지고 올려놔요. 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리마스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로 제작했던 거를 마이너스 14로 레벨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이랑 붙여가지고 클립을 올려놓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도 하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예배랑 똑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유튜브로 내보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물음표가 그럴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실습해드릴 수 있게 해드릴까요? 직접 이렇게 만져보면서 소리도 들어보면서 그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실습을 해드리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지금 고민인데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네. 예, 뭐 교회별로 한 명씩 해도 되고 뭐 일단은 어느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서 이제 실습도 해보고 뭐 그런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의응답. 네. 근데 아무래도 세미나가 네. 세미나라서 네. 찬양단이 쓰는 악기와 그런 것들 미국이 네네. 사실은 그 성가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성가대 같은 경우는 마이크 한 개로 네. 그거를 녹음을 편집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들을 때와 네. 녹음 데모가 차이도 많고 네. 그리고 그날그날 너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궁금한 세미나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평균치로 좋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지가 네.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가대. 교회에서 항상 그게 성가대예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소리가 잘 나오느냐, 잘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컴플레인이 많아요.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도 되게 중요해요. 성가대의 위치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거는 엔지니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자, 강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스피커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 거 있어요. 성가대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성가대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층별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타고 들어요. 마이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 소리를 잘 못 올려요.
왜 하울링 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부류의 회중들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온 소리가 들리니까 이 마이크를 이 스피커에는 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에는 좀 더 주고 패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예배 때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 왜냐면 크게 줄 수가 없으니까, 구조상. 그 대신 유튜브로 나가나 방송을 내보내는 거는 잘 들리게끔 올려놔요. 제가 여기서 엔지니어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방송으로 나가는 거는 좀 크게 밀어놓고 현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 크게 하면은 풍성하고 좋긴 하지만은 구조상 하울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깐 송옥교회는 성가대가 나오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스피커도 여기 양옆에 있고 사이렌타도 있긴 한데 뭐 크게 걸림돌이 되는 건 없어요. 이 구조상.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쓰잖아요. 마이크가 어떻게 되죠? 이 실링으로 내려오나요? 두 개나 내려오나요? 이렇게 두 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 내려오면은 이게 위치가 중요해요. 마이크 위치가. 이게 성가대하고 쓰는 데하고 마이크 위치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크의 타입에 따라서 틀려요. 콘덴서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콘덴서가 달려 있는데 콘덴서라도 그 멀리 있는 곳도 지붕을 잘하는 게 있고 가까이 있어야 지붕을 잘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의 특성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얘가 마이크가 지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마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어떤 소리를 수음을 해요? 이 밑에 있는 거, 밑에서 나는 소리. 근데 성가대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소리가 약간 조금 둥그런 잡듯이 소리가 지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이렇게 헤드폰으로 이제 그 마이크만 딱 찍어서 딱 들을 수가 있거든요. 들으면은 얘가 명료한지 안 한지 이게 딱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싱어들이 많으면은 보통 여기 있으신 분들만 소리가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소리가 안 들어가요. 100%예요, 10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를 뭐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세워야죠. 그냥 이 구조면 세우던가 아니면은 실링에 마이크 선이 하나인가요? 보통 2개 내려서 스테레오로 이렇게 찢어도 되고 이렇게 와이바를 쳐가지고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 이게 2개씩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마이크를 좀 여러 개 설치를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그 요거를 구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얘를 살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내리고 살짝 이렇게 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향성을 배치를 한다던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예. 보통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피아노를 사용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데도 네. 좀 더 볼륨이 작다는 이유로 오히려
마이크를 네. 따로 설치해서 하는데 딕싱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마이크가 비치가 그랜드 피아노에 들어가면 그 음향이 그러니까 네. 하는 데다 마이크를 넣어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랜드 피아노를 뚜껑을 열고 쓰세요, 닫고 쓰세요? 열어놓고요. 열어놓고요. 네. 네.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부분 이 뚜껑 열고 쓰시잖아요. 그거는 공간에 그 교회의 현장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마이크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닫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만약 마이크로 확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이크에 마이킹을 하거든요. 그 그랜드 피아노인데 교회가 규모가 좀 있긴 하지만 마이크 닫아놓고 써요. 예. 왜냐면 마이킹을 하는데 굳이 열 필요는 없죠. 예. 그랜드 피아노는 이게 뚜껑을 열면은 소리가 이걸 월남고리를 부딪혀서 반사돼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열었을 때 뭐 시각적인 효과하고 뭐 장애물이 별로 그게 크게 거슬림 없다면 열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닫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닫아도 되고 마이크를 할 때요 이게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두 개 설치하는 게 좋아요. 스테레오로 LR 네. 마이크를 보통 여기가 건반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있고 하는데 그 마이크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이 뚜껑을 열 거면 자 이제 뚜껑이 이제 이 정도 올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측면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크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높이를 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한 가운데 정도 세워가지고 요 방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무튼 이게 마이크를 두 개를 대가지고 얘를 L 얘를 R 놓고 두 개를 받아서 찢어가지고 소리를 잡으면 돼요. 네. 콘덴서 마이크 무조건 써야 되고요. 네. 다이나믹은 저희가 안 나와요. 콘덴서를 써가지고 두 개를 대는 거예요. 하나 대도 되긴 하는데 여건상 이 두 개 되면 좋아요. 이렇게 딱 L, R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요즘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스탠드 안 세워도 이게 자석으로 붙이는 게 나왔어요. 여기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딱 자바라로 이렇게 딱 캐치할 수 있게 네.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피아노 소리하고 이제 성가대 소리하고 밸런스 잘 맞게 세팅하면 되죠. 네. 성가대가 고민이시구나.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가대.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자리가 잡혔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게 좋죠. 예. 요거 제안을 하나 해드리면은 기존 거 이거 쓰시고요. 기존 거 이거 쓰시고 무선 마이크 한 3개 정도를 그냥 이렇게 놓고 성가대 딱 올라올 때 이 음향 하시는 분들 쫙 들고 들어가서 쫙탁 세워놓고 끝나면은 성가대 분들이 하나씩 들고 나가고 이거 아닌가? 아무튼 그 방법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어느 땐 좋고 어느 때 안 좋았다. 어느 때는 성량이 커서 좋았을 거예요. 네. 네. 그 성가대 할 때 리버브를 안 여셨나 보다. 그 누군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친구 아닌가? 그래서 잘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또 주변. 보통 드럼 놓는데 그 아크릴 케이지를 놓는데 네. 케이지를 놓고 안 놓고가 또 믹싱하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 아크릴을 넣으면 소리가 조금 틀려져요. 없는 것보다.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고요. 아크릴을 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변의 악기에 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생으로 넘어오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특성마다 좀 틀리지만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 아크릴 많이 설치하죠.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소리의 큰 영향의 차이는 뭐 잡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소리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크릴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붕까지 씌우거든요. 이건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공간에서 울리는 뭐 스네어 딱 치고 오버헤드 쫙 쳤을 때 이게 쫙 나가는 이게 확산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갇혀버리잖아요. 이게 위에 뚜껑이 흡음판이에요. 얘 먹거든요. 얘 공간에서 울리는 게 드라이하니까 마이크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드라이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씩 살려가지고 하면 되고, 교회는 어느 정도 설치하는 게 이점은 많죠. 이점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씩 잡는 게 이게 도움이 되셨을까? 아무튼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약간 관심이 있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을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시 20분이네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 유튜브 말씀드리고 실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어느 정도 할애를 한번 해보고,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질문 내용 있으시면은요, 오픈 채팅방에 얘기해 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너무 이제 말씀들을 안 하셔가지고 좀 썰렁하긴 한데 언제든지 괜찮아요. 음향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괜찮고요. 제가 답변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